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우리 집에 김상배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남편 고향에 살고 있는 철구 씨의 회사 상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상배 씨는 갑자기 행방불명된 철구 씨를 찾고 있는 듯했다. 철구 씨 부부와 우리 부부는 친하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깜짝 놀라하며 철구 씨를 걱정했다. 그러자 김상배 씨는 혹시 뭐라도 알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놓고 갔다. 그날 밤 걱정하던 남편이 철구 씨 집에 전화해 김상배 씨가 다녀갔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철구 씨의 아내는 깜짝 놀라했다. 철구 씨 집으로 찾아간 김상배 씨는 철구 씨 아내에게 연하장 주소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서 우리 집 주소를 알게 된 듯 했다. 하지만 철구 씨 집과 우리 집은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들여서까지 일부러 일면식도 없는 우리 집에 찾아온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철구 씨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 집으로 곧장 온 듯했다. 철구 씨의 아내는 설마 주소록을 받자마자 바로 거길 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김상배 씨는 철구 씨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철구 씨 집에 찾아가 연하장 주소록과 핸드폰 이력 등 철구 씨의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연하장 주소록은 건네줬지만 철구 씨의 아내도 핸드폰 이력은 알지 못했다. 김상배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어느 날은 저녁 12시가 다 지나고 집을 찾아와서 뭔가 중요한 거라도 알게 됐나 싶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는 상황만 강조하더니 그냥 돌아간 적도 있다고 했다. 열심히 찾아주는 게 고맙긴 한데 그 행동들이 너무 괴이해서 철구 씨의 아내도 뭔가 섬뜩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그러고 보니 철구랑 술 마실 때 김상배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 철구 회사에 동성동명의 상사가 없다면 철구를 때린 상사가 그 김상배 씨일 거야. 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라고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그런 부하를 위해 늦은 저녁까지 해집고 다니고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친구 집까지 일부러 올 리가 있을까? 하지만 제3자가 모르는 일도 있을 거고 이런 의심이 큰 신뢰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은 커지기만 했다. 그러다 우리는 드디어 그의 수상함을 감지했다. 어느 날 철구 씨의 아내로부터 김상배 씨가 이번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철구 씨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지인들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철구 씨의 아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김상배 씨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미리 말해뒀기 때문에 부모님은 철구 씨에 대한 물건이나 정보를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철구 씨의 부모님도 김상배 씨의 행동이 많이 이상했다고 하셨다. 철구 씨의 어머님이 김상배 씨에게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그쪽이 이러면 괜히 수사에 혼선만 주게 되니 이제 빠져줬으면 해요. 라고 공손히 말하자 계속 싱글벙글하던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볼까지 떨면서 무서운 얼굴로 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되찾고는 아니요. 아끼던 부하가 실종되는걸요. 당연히 걱정되죠. 라고 했다고. 표정과 목소리가 너무 상반돼서 소름이 돋으셨다고 한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진전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무려 김상배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김상배 씨는 몇 년씩이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입수한 확실한 증거에 따르면 그건 몇억 원에 이르는 돈이었다. 김상배 씨의 자택을 수사하자 은닉 금고와 통장이 몇 개나 발견됐고 그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김상배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철구 씨가 알게 됐고 그래서 계속 철구 씨를 찾아다녔다는 거였다. 경찰은 김상배 씨의 컴퓨터도 수사했는데 거기엔 인적 드문 산을 검색하거나 무기를 구입한 흔적들도 포착됐다. 아마도 철구 씨를 찾아내면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려던 속셈인 듯했다. 남편에게 김상배 씨의 체포 소식을 듣자 첫인상에서 느꼈던 괴리감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돼서 너무 소름이 돋았다. 만약 철구 씨가 남편에게 그 증거를 보냈다면 우리가 모르고 그 증거를 열어볼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겉보기엔 부하를 챙기는 좋은 상사 같았던 김상배 씨에게
그 증거를 건넬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남편이 그 증거를 철구 씨의 아내에게 건네받고 회사에 대신 전해주러 가는 모습을 김상배 씨가 봤다면 우리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와 내 남편, 철구 씨의 아내도 뭔가 좀 섬뜩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의심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철구 씨의 부모님이 김상배 씨에게 나서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얼굴 표정이 싹 변했다고 했는데 그건 김상배 씨의 머릿속 저울이 기우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만약 그때 김상배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시끄러운 노인네들이라며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김상배 씨는 철구 씨의 친구나 가족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횡령 증거를 건네받았을 거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래서 눈치채기 전에 먼저 그 증거를 가로채기 위해 우리 집, 철구 씨 집, 부모님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뭐 나온 게 없는지 쑤시고 다녔던 것이다.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철구 씨가 이미 김상배 씨 손에 살해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철구 씨가 그동안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숨어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철구 씨가 숨어 다녔던 이유는 애매한 증거로 김상배 씨를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될 거고 횡령 사실을 고발한 자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다. 철구 씨는 김상배 씨가 실형 판결을 받을 증거가 다 모일 때까지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에게조차 연락을 못했던 건 혹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들키면 김상배 씨가 철구 씨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내는 계획대로 철구 씨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철구 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한다. 많이 걱정했지? 미안해.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난 당신이 정말 죽은 줄.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는 위험한 일 하지 않을게. 당연하지. 내 남편도 넌 왜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냐? 그게 너의 유일한 단점이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횡령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 매년 회사 돈이 안 맞아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상사 신수가 화내지더라고. 그래서 계속 물밑 조사를 해온 거야. 그 사람이 예전부터 널 싫어하고 있던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걱정한 거야.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놈 머리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내가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널 누가 말리겠냐.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네 아내분은 울리지 마라. 매일을 절망의 늪에서 사셨어. 그 이후 김상배 씨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 변명할 여지도 없이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원래도 업무 평가도가 좋았던 철구 씨는 이번 일로 인해 회사 측의 감사 인사와 함께 대폭 승진됐다. 철구 씨는 사장님도 친히 아끼는 부하였기 때문에 내 명을 단축시킬 셈인가?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김상배 사건은 뉴스로도 흘러나왔고 마치 드라마 같은 사건이라며 여러 미디어에서 다뤄지다 막을 내렸다. 그 후 철구 씨 부부는 그 사건의 답례로 1박 2일간 놀다 가라며 우리 부부를 집에 초대했다. 분명 부정한 일을 폭로하는 건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구 씨의 목숨도 지키고 아내분의 웃음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